예, 굳은 날씨에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로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젖을 수밖에 없지만 젖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태성 추장을 인사드렸습니다. 추장! 추장! 지난 2021년 0.9%, 2022년 1.4%, 2년 동안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로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2년 동안 고통을 전담하며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지난해 추가 경정, 추가 세수가 61조였습니다. 올해 추가 세수가 얼마입니까? 무려 5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직 지방 공무원들 직급 보조비 1만원 인상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생색내고 호두가 떨린 게 바로 정부의 작태였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홀뿐인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뜯어고치고 공무원 임금 인상 7% 이상을 쟁취하는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 세계 노동자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정부에게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선포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임금 인상 7% 쟁취 공무원 보수위원회 위상강화 촉구 공무원 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년 전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선배 열사들과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헌신하며 고통에 산화해간 우리 모든 노동자를 기리며 묵상해 있겠습니다. 일동 묵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노동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싶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근데 우리 봉급 빼고는 다 오르는 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외치기 위하여 이 빗속에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제1선 현장에서 의료, 방역, 손실보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지를 과로사로 떠나보내는 아픔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 노력에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정부는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 2년간 우리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4.5%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알량한 생색내기용 보수 인상에 공무원 노동자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고 정액 급식비 2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합의안마저도 만원씩 선심서들 인상하는 비열한 행태를 정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도가 어떻습니까? 제도 개선하자고 해놓고 몇 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참지 맙시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껍데기뿐인
거울뿐인 공무원 보수위원회 위상에 있었습니다. 2008 대정부 교섭 결과로 만들어진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표면상은 노정동수 합의기구지만 작년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 표결 처리되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물가 상승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알량한 보수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위원회 결정, 이 죽구리만 보수 인상률마저도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 훈령인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상 자문기구에 불과해 기재부는 위원회 참여를 당연하듯 거부하고 있고, 위원회에 합의하는 휴지만도 못한 숫자 노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민간과 달리 정부 각 부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국무총리가 중심에 서서 기재부, 인사처, 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포괄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하고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일선에 선선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짓밟히 이참에 짓밟는 임금 교섭의 악습을 이제는 끊읍시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강요되는 공짜 노동, 무한 복종과 희생을 단호히 거부하며 거울뿐인 공무원위원회 운영과 기재부의 갑질 포커 속에 빼앗긴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6월 27일 2022년 공무원 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공무원 보수위원회 시작에 앞서 그간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부터 제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이어져온 정부의 불성실한 임금 교섭 행태에 중지부를 짓길 바랍니다.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보다 못했던 보수 인상률을 내년에는 7% 인상으로 실질소득 감소분을 받아냅시다. 우리의 투쟁으로 정부의 불성실한 임금 교섭 행태를 끝장내고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실질적 임금 교섭 기구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유상을 두릅시다. 우리가 결의하면 반드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정부의 낡고 썩은 관행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공무총, 공무원노조, 한국노가 함께 뭉쳐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다음은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그 3번 외쳐서 거의 해주시게 됩니다. 공무원 임금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도 노동자다. 시간의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거울뿐인 보수위 필요 없다. 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하라. 정부는 반공무원 정책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단결. 투쟁.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단결. 투쟁. 승리.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원들의 보수 담임 수당이 6년간 동결 상태입니다. 부장과 같은 보직을 맡은 교직 수당, 보직 교사 수당 19년간 동결입니다. 보건교사 수당 50년 만에 만들었지만 22년간 동결 상태입니다. 교직 경력 21년 차인 제가 21년 내내 똑같이 받고 있는 교원 연구비, 지난해 모 교육청에서 정교조와의 단체 교섭 합의를 통해서 고작 5,000원, 1만원 올렸다가 교육부에서 담당자를 징계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원들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 3,000원, 4,000원 하던 짜장면 요즘에 얼마입니까? 8,000원, 9,000원 합니다. 4,000원, 5,000원 하던 이 영화 관람비 이제는 13,000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교사 노동자로서 우리 교사 노동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그 주체는 바로 이 노동을 행하는 사람, 노동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 공무원들의 현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보수를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보수위원회, 앞에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나마 합의한 노정 합의안조차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타양해서 결정해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사 공무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전국의 150만 교사 공무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개 부처에 던져둘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는 위원회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그 중심에 서서 책임있게 교섭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임금 협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려서 일한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 결정에 대한 권한을 우리 노동자들이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기관이란 이유로 여기에 예외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공무보수위원회 위상 강화와 함께 정부는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 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입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고작 15개 조 중에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3조 거의 모든 것을 개정해야 될 수준입니다. 일반 노조법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조항을 수정해야 될 정도의 특별법이라면 왜 존재합니까? 이런 특별법이라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맞습니까? 교사도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똑같은 노동자라면 이런 특별법이 아니라 똑같이 일반 노조법에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조법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향한 그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26살 공직에 처음 들어온 저는 제가 첫 월급을 받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었는데 선배들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10년 차 정도 되면 먹고 살기 만해질 거라고. 그동안 그렇게 직업 안정성, 공무원 연금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나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저것 다 합해봐야 월 250만원 받습니다. 막대한 대출금, 그리고 갈수록 살기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부동산값 폭등, 물가 폭등, 대출금리 인상 이렇게 다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작년은 0.9%, 올해는 1.4%, 이렇게 공무원 월급만 빼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공무원들이 어찌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직에 품었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공직사회, 연금계약, 직무성과급제, 인력 감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K방역의 영웅, 그런 허울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분담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공무원도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는 국민이 어려워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게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어려우면 국가가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민,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더라도 여기 모인 공무원 제 단체가 국민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삶, 그리고 청년 공무원들의 미래의 꿈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앞으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도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워라밸에 있는 생활을 꿈꾸면서 힘든 공직생 생활을 버텨 청년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중앙부처에 쏟아지는 업무 보고와 산불 근무, 구제역 AI 방역 근무, 그리고 선거 업무, 코로나 지원 근무 등 수많은 동원 근무들로 인해 워라밸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구급 1호봉 실수령 기준 190만 원이 안 되고 180여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여 수령액은 190만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공직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한다지만 이렇게 적은 급여로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보수에 대해 청년 공무원들이 많은 걸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공무원 보수는 0.9%, 1.4%에 그쳤지만 최근 물가가 치솟아 0.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박봉인데 우리의 임금은, 실질 임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수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사치스럽고 분수도 모르고 모렴치한 겁니까? 그저 국민의 한 명으로 공무원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수행한 만큼 보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합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공직자는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처럼 국내 최고 연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하기에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희망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청년 공무원의 평범한 삶을 부정하고 있어 주변에 많은 청년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도 3월 9급 공무원이 의원 면직하고 4월 7급 공무원이 청년 공무원이 의원 면직하고 5월 8급 공무원이 의원 면직했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업무와 전혀 휴일을 가리지 않는 비상근무 그리고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프레임 덕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반감 그리고 악성 민원인들로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의 대가가 너무 적음에 큰 회의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만두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중한 동료 공직자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물가 상승에 맞는 적정한 보수 인상률을 제시하라! 정부는 공직자가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시하라! 정부는 공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로 정당한 임금 교섭 구조 확립하고 실질 임금 이상 쟁취하자. 2023년도 공무원 보수를 논의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시작을 앞둔 지금 우리는 보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드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임금을 교섭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정책 교섭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위원회는 결정 지구가 아니었다. 정부는 소위 예산 편성권을 이유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참고기구로 전락시켰다. 노정이 합의한 합의사항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수위원회의 제한적 구조를 핑계대지 말고 구조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합의하고 결정하고 이행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의 결정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예산 당국이 반드시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작은 정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물론 국제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 심화하는 경제위기 속에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 등 국가의 역할이 한층 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성장에 기반한 낙수효과에 기대며 공공 부분 축소를 국정 방향으로 과거로 대응하고 있다. 신기업 반노동정책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더욱 키울 뿐이다.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바라지 않는다면 위기를 빌미로 한 공직사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보듯 뻔하다. 어찌내 덮쳐 최근 급격하게 오르는 물가와 금리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인상되며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0.9%와 올해 1.4%로 소폭 인상된 공무원 보수 역시 실질 임금으로 따지면 5%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인상이 아닌 삭감인 것이다. 실질 임금 삭감을 감안하여 내년 공무원 보수를 7% 인상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정액대 특비, 직급보조비 인상, 수당제도 개선 등 기존 합의사항도 이행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보전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의료와 방역, 손실 지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했고 업무상 사고와 과로로 수많은 동지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제 일방적 희생을 멈추자. 우리 공무원 노동자가 일터의 주인이 되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자. 낮은 곳은 더욱 두텁게 채우는 대도 우리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자.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대폭 인상해야 하며 공무원 임금 역시 민간 임금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서로 보완하며 상승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불평등을 타파하고 행정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더 크게 나서자.
오늘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여 모인 공무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임금 교섭을 명확히 약속하고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실질임금 삭감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인상, 수당제도 개선 등을 합의사항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반공무원 정책 중단하고 공공행정 강화하라. 하나, 공무원 노동조합 단결하여 임금 인상 쟁취하자. 2022년 6월 23일 공무원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 노동조합 결의대회 참가자 1동